수천 명이 헬로윈 파티를 즐기고 있던 플로리다주 올랜도 다운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최소 7명이 다쳤습니다. 뉴욕시에서도 10대 2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선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까지 유세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월드시리즈 챔피언 LA 다저스의 우승 퍼레이드가 LA 다운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소아암 환우들을 돕기 위한 제5회 KBS 아메리카 골프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신시내티와 켄터키 북부를 연결하는 다리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플로리다주 올랜도 다운타운에서 할로윈으로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최소 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올랜도 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7분쯤 센트럴 블루바드와 오렌지 애비뉴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고 몇 분 후 오렌지 애비뉴와 워싱턴 스트릿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으로 올해 25살 흑인 남성과 19살 백인 남성이 숨지고 6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1명은 총격을 피해 달아나던 사람들에게 밟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로 올해 17살 제일앤 드웨인 에드가를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가는 1급 총격살인 혐의 2건과 1급 살인미수 혐의 6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총격 용의자 에드가는 지난해 절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할로윈 당일이었던 어젯밤 뉴욕시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2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30분경 72스트릿과 암스테르담 애비뉴 인근에서 2명의 피해자가 총격을 당했습니다. 17세 피해자는 다리에, 19세 피해자는 팔에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총격을 당한 2명의 피해자는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어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4명의 남성 용의자가 도주했으며 총격은 1명이 벌인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현재 이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탄피 4개가 발견됐으며 사건 당시 인근에 있던 목격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평소 안전한 지역이었으며 할로윈으로 인해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성이 울리자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총격이 발생하자 피해자와 함께 있던 대여섯 명의 무리가 맥도날드 매장 안으로 몸을 피했으며 총에 맞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셔츠를 벗어 친구의 다친 다리를 단단히 감아 묶는 등 응급처치에 나섰으며 몇몇 친구들은 911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한 주민은 아들과 함께 트리골트릿을 다녀오는 길에 총성을 들었다며 치안을 우려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2024) 미 대선 우리의 선택. 이제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까지 유세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막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에 대한 막말로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공화당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을 전쟁을 지지하는 전쟁 매파라고 지칭하며 그녀의 얼굴에 총을 겨누는 상황을 상상해보자고 말한 겁니다. Let's put her with a rifle standing there with 9 barrels shooting at her, okay? Let's see how she feels about it. 체니 전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미 의사당 폭동 관련 하원 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최근에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함께 경합주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체니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살해 위협이라고 비판하며 이것이 독재자의 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곧바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수사를 늘려왔다며 대통령으로서 실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Anyone who wants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o uses that kind of violent rhetoric is clearly disqualified and unqualified to be president.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지난달 동률이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해리스 쪽으로 조금 기울었습니다. 이에 공화당 측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우편 투표 관련 소송을 내는가 하면 꾸준히 선거 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초접전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선 불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사전투표는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 참가자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플로리다 대학 선거랩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1억 6천만 명 중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31일까지 6,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자 중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에 따르면 민주당 등록 유권자 또는 민주당 지지 성향 무당파 중 이미 투표했거나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답한 사람은 63%였고 공화당 등록 유권자 또는 공화당 지지 성향 무당파의 경우 47%로 집계됐습니다. 막판까지 여론조사 결과는 초접전으로 당선자를 결정할 7개 경합주의 지지율도 1에서 2%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높은 사전투표율이 민주당에만 호재라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높은 사전투표율은 지난 대선 때와 바뀌지 않는 변수인 반면 트럼프가 최근 들어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에도 사전투표는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CNN을 비롯해 팍스뉴스 등이 실시한 7개 경합주의 사전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네바다를 제외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섰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월드시리즈 챔피언 LA 다저스 퍼레이드가 LA 다운타운에서 개최됐습니다. 2024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새겨진 파란색 2층 버스들은 오늘 오전 11시쯤 LA 다저 스타디움을 출발해 110번 프리웨이로 퍼레이드 버스가 지나가자 차들은 일제히 경적을 울리며 선수들을 축하했습니다. 2층 버스에는 선수들과 가족들이 함께 타 우승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LA 다운타운 거리는 파란색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수많은 팬들이 가득 메웠고 대형 LA 다저스 깃발도 펄럭였습니다. LA 다운타운 퍼레이드 경로로 버스가 들어서자 팬들의 함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LA 시청 앞에서는 캐런 베스 LA 시장이 선수들을 축하하기 위해 버스에 올랐고 베스 시장은 렛츠고 다저스를 팬들과 함께 연호했습니다. LA 다운타운은 수많은 다저스 팬들이 선수들을 응원하며 장관을 이뤘습니다. 어제 소아암 치료 지원을 위한 제5회 KBS 아메리카 골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140여 명의 한인 아마추어 골퍼들이 참여로 마련된 기금은 비영리 단체 호프 온 휠스에 전달됐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위티어에 자리한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 한인 골퍼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소아암 치료 지원을 위해 KBS 아메리카가 마련한 골프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골프 동호회, 지역단체와 모임, 동창 회원들로 구성된 골퍼들은 대회 참가 접수를 마친 뒤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조별 경기로 이동한 선수들은 공정한 경기를 다짐하며 매 순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선하고 온화한 날씨가 지속된 점도 선수들에게는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진짜 가을 날씨 같고요. 여기 클럽도 너무 잔디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잘 나왔어요. 오늘 KBS 추천으로 오늘 잘 온 것 같습니다. 소아암 환우들의 치료를 지원함과 동시에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대회장과 먼 곳에 살지만 출전을 결심한 선수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집사람이 TV 보다가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추억을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또 마침 이렇게 TV에서 광고를 하길래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 동창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참가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대학교 선후배 이렇게 모임으로 해서 왔는데요. 너무 좀 재밌고 좋은 날씨에 즐기고 있습니다. 소아암 환우 지원을 위한 KBS 아메리카 골프 대회는 여러 후원사들과 공동으로 준비됐습니다. 제네시스는 홀인원상으로 G70 세단을 제공했고 올림픽 골프는 최신 골프채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 한인 골퍼들과 교감을 나눴습니다. 아메리치 에셋은 $30,000 상금을 내건 홀을 운영했고 패창가 리조트는 참가 선수 전원에게 $75 상당의 리조트 크레딧, 롱기스트 드라이브 남녀에게는 호텔 숙박권과 골프장 입장권을 증정했습니다. I was so happy for KBS America to start the golf tournament again this year for a great cause. And we are proud to support this event. We're looking forward to a great day here at the California Country Club today. 대회는 저녁 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2부 행사에서 참가 선수들의 뜻을 모아 소아암 환우들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참가자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어린 환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KBS 아메리카는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We've been doing this since 1998 and we're one of the largest charities in the United States doing this work. And your funding from KBS helps us to save even more lives and to advance research and to help families who are going through their cancer battle. 후원금 전달식에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대회 우승 선수들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전달됐고 경품 추첨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도 제공됐습니다. 헬스코리아, 서울 메디컬 그룹 등 후원사들이 제공한 다양한 경품들이 선수들에게 돌아갔고 아시아나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항공권에 대한 추첨도 이뤄졌습니다.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대회는 소아암 환우들을 돕는 기회이자 오랜만에 가까운 지인들과 일상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참가 선수들은 주최 측에 내년에도 대회를 이어줄 것을 당부하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 신시내티와 켄터키 북부를 연결하는 다리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도로가 폐쇄됐었습니다. 오늘 새벽 I-471번 도로 다리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40피트 이상 치솟았으며 노란색 아치로 유명한 다리의 일부분에 불이 붙었습니다. 신시내티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다리 아래 놀이터 근처에서 발생했고 화재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신시내티와 켄터키를 오가는 도로에 철골 구조가 손상됐습니다. 소방대원 60여 명이 화재를 진압했지만 강한 불길로 다리 교가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강철 기둥 몇 개가 뒤틀렸습니다. 오하이오 교통부는 다리 일부 구간을 교체해야 하는데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으로 플라스틱과 목재가 놀이터에 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 가입 갱신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의료보험 관계자 등을 사칭해 시니어들을 노리는 메디케어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미은퇴자협회는 메디케어 수혜자의 가입 갱신 기간을 악용해 사기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미은퇴자협회는 사기범들이 보험업체 관계자로 위장해 무료 선물이나 특별 혜택을 주겠다는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으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며 절대 개인정보를 주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감시 네트워크에 따르면 메디케어 등 사기 사건은 260만 건으로 피해액은 103억 달러에 달합니다. 메디케어 관련 사기는 연중 내내 발생하지만 연례 갱신 기간에 특히 심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언어와 소통의 어려움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가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시기에 매우 취약하다며 전문가들은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다 해도 잘 모르는 기관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로 개인정보를 주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썸머타임이 오는 3일 해제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1년 2번 변경되는 썸머타임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썸머타임은 시간을 앞당겨 오전의 햇빛을 오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썸머타임이 해제되면 3일 오전 1시 59분에서 2시로 넘어가지 않고 오전 1시로 시계바늘이 돌아가게 됩니다. 2일 토요일 잠들기 전 시계를 1시간 빠르게 조정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또한 썸머타임 해제로 한국과 LA 시차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늘어나 항공편 시간도 변동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 관계자들은 1시간 변화는 우리 몸의 바이오리듬에 영향을 미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낙농업자들은 1년에 2번 썸머타임 시작과 해제 시기, 젖소의 스트레스 증가로 우유 생산량이 감소해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며 썸머타임 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석 대표님 화상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주 대선 후보들의 동향 상황 어떻습니까? 스테이트 바이 스테이트, 각 주별로는 한 3개 내지 4개 주가 트럼프가 많고 네. 숫자로다, 인구로다 볼 때에는 약간 해리스가 좀 많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약간씩 쭉 올라오면서 선거 임박해서는 거의 동률이 됐어요. 예, 이전 예로 미루어 가지고 판단해 보면은 선거 막판에 선거의 흐름을 주도해서 상승세를 타는 그 후보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판에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선거는 트럼프가 될 것 같다. 실제로 지금 트럼프 측 캠프는 굉장히 좀 고무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기세가 좀 올라와 있는 느낌을 좀 현장에서 좀 받으시나요? 어떻습니까? 트럼프 본인도 여유가 생겼어요. 네. 선거 임박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 고향이긴 하지만 뉴욕에 올 일이 없습니다. 지난 그 일요일 날 트럼프가 맨하탄에서 실내에서는 제일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전당대회만한 사이즈로 집회를 했어요. 네. 여유가 있더라고요. 저 거기 갔었는데 개선 장군 같아요. 그리고서 아주 극우파 거의 막 막말하고 욕하고 이러는 그 찬조 연설하는 사람들도 막 나와가지고 남미계를 욕했습니다. 네.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이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남미계 중에서 액티브한 사람들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인데 전국적으로 한 6, 700만 명 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만 한 80몇 명 있대요. 진짜로. 유권자는 한 40만이 된대요.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일주일 이걸 가지고서 지금 지지율 이 표심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자, 이제 올해 2024년 선거 사실 대통령 선거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각 지역에 주지사도 선출하고 또 상원도 3분의 1 정도 선출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2년 임기로 이제 돌아가는 연방 하원 전원을 사실 선출을 하는 선거이기도 한데 우선 그 누가 봐도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게 이미 이렇게 보입니다. 하원 선거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어느 당이 집권을 하느냐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지금은 거의 한 196, 197개가 민주당 안정석이고 한 215개 내외가 공화당의 안정석인데 나머지 한 40여 개가 이제 이걸 놓고 30여 개를 놓고서 어디로 가느냐가 따라서 어디가 다수당이냐가 결정됩니다. 사실 민주당 하원위원회, 공화당 하원위원회에서는 하원을 누가 장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이런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전략지역, 민주당의 전략지역, 뭐가 전략지역입니까? 우리 뺏겼지만 뺏어 올 거를 향해서 가는 거. 그 중에 민주당 전략지역으로 미셸 스팀박 지역구가 이렇게 픽업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민주당 쪽에서 베트남계 어느 후보가 나왔다고요. 네.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선거 자금이나 해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또 높낮이가 같아지잖아요. 역시 데이브민 후보는 거기 민주당 지역이었었잖아요, 오랫동안. 예. 그런데 예, 그 지역이 공화당의 전략 지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대 후보한테 너무나 중앙당에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니까 지지율이 비등비등해지고서 지금 높낮이가 서로 비등비등해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계 의원들한테는 위협적인 상황이 됐다. 대선을 마지막 앞둔 지금 상황에서 대표님, 우리 한인 시청자들 그리고 한인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 참여가 미국 이민자로 살면서 이 나라, 이 사회에 참여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예, 그래서 그러려면은 관심을 놓지 말아야 돼요. 관심을 가지면 재미가 생깁니다. 큰 틀에서 볼 때는 미국에서의 한인 이민은 이제 100년 남짓해서 시작, 비기닝 포인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만들어놔야 될 토대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관심을 놓지 말고 꼭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기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대선 결과 이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